를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미국의 대선전이 트럼프 대세론으로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당장 시장에서는 그 트럼프 수혜주에 베팅하고 있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유럽과 중국 등 각국에서는 지금 손익계산에 분주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또 기업들도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던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지 오늘 이 시간 구체적으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날도 구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 대선이 이제 넉 달이 안 남은 거죠. 11월 5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 주말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에 이제 피습당한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이후에 이제 그 트럼프 대세론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예. 네. 확률적으로도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단체에서 확률을 계산하는데요. 확률이 60 내지 70%로 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15일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이제 공식 지명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부통령으로 같이 가기로 한 벤스인가요? 예. 네. 이 성향은 어떤 거예요? 강한 보수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후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강한 그 보수를 애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펼쳐질지가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예상이 좀 되거든요. 예. 네. 일단 이제 피습 사건 이후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 며칠 사이의 상황들을 좀 정리해 주세요. 시장 반응 같은 것들. 시장이 이틀 섰잖아요. 미국 네. 시장에서. 그런데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금값도 또 많이 네, 올랐었습니다. 금도 많이 올랐어요. 예. 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금리가 오를 것이다,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금리는 그제는 올랐는데요. 네. 어제는 또 떨어져 버렸어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4.18%였습니다. 네. 근데 그제 4.2%로 올라갔다가 어제는 4.16%로 다시. 오히려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달러 가치도 오를 것이다. 네. 그런데 달러 가치가 오히려 어제 좀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것은 차차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하면서 시장 금리도 떨어지고 달러 지수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는 많이 올랐죠. 다우 지수가 특히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이번 최근 며칠간 보니까 러셀 2000이라고 네.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지수죠. 네. 미국이 소형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5일 사이 10% 넘게 올라버렸어요. 왜 이렇게 오른 거죠, 그거는요? 이거는 그동안 못 올랐었어요. 그동안 기술주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기술주에서 지금 미국 거 기업 실적이 2분기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 관련주들은 기업 실적에 비해서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데 그동안 이 소외됐던 네. 중소형주들은 그동안 못 올랐다. 그런데 이 기업들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네. 이런 기대를 갖고 최근에 그 러셀 2000이라는 지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버렸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지지부진했고요. 그래요. 우리는 좀 차별화가 됐죠.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2차 전지가 어제도 많이 떨어지고 오늘 또 지금 많이 오늘 많이 떨어져 떨어졌나요?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는 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또 지금 전부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요. 일단 방산, 기계, 전력설비, 에너지, 금융, 가상화폐 이런 쪽의 업종은 상승하고 말씀하신 2차 전지주는 좀 이제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11월 5일 하면은 넉 달이 좀 안 남았지만 이게 사실 선거에서는 한두 달도 굉장히 긴 기간일 수 있을 만큼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전보다 더 훨씬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실제로 만약에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정책 변화도 좀 또 뒤따르지 않을까 싶어서 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이번 예. 네, 그 피습 사건 예. 보면서요. 그런데 이번 피스 사건으로 트럼프 당첨 확률이 높아졌습니다만 그런데 1984년 이후로 네. 여러 차례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7월 31일에서 네. 10월 31일 네. 그 사이에 S&P 500이 오르면요. 네. 기존 대통령이 되는 재선이 거죠. 됐고 네. 예, 주가가 떨어졌으면은 이제 경쟁자가 됐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1일까지. 3개월 동안 네, 3개월 7, 8, 동안. 9, 10 4개월 동안. 4개월이네요. 네, 네. 예, 예. 그런데요.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죠. 7월 30일은 안 됐고 그 사이 또 오늘이 무슨 17일이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주식 시장은 좋은 거잖아요. 예, 주시장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네. 누가 되느냐 정책이 많이 변하겠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네. 중산층 회복을 위한 안정성장이에요. 네. 그래서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한테 법인세 좀 많이 걷어들이고 부자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네. 예, 그거를 중산층에다 쓰겠다. 네. 이게 바이든 정책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이고요. 그런데 트럼프 정책 방향은 법인세 내려가지고 기업들한테 투자 많이 유도하겠다. 예, 그다음에 부자들한테 세금 내려가지고 부자들한테 소비 내리겠다. 네. 예, 이런 큰 차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기후변화에서도 바이든 정책은 이걸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석유 에너지를 덜 쓰고 태양광이나 풍력을 더 쓰자. 근데 네. 예, 트럼프 정책은 기후변화 이거 별거 아니야. 아. 앞으로 석유 더 써도 돼. 네. 이런 정책이고요. 예, 그다음에 대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는 네. 정도의 차이지 두 사람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 2024 그 이제 공화당 정강 정책에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보호무역주의는 더 강화될 거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누가 되든 보호무역주는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장 저 바이든도 중국산 거 전기자동차 관세를 많이 올리겠다. 네, 네. 뭐 100%까지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건 네. 선거를 앞둔 수사에 불과할까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지금 부분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트럼프는 중국산 모든 상품의 관세를 60%까지 올려버리겠다. 네. 예. 그래서 그 보호무역주는? 폭스뉴스에서는 그렇게 60%까지 올릴 수 있냐 했더니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었다면서요? 예,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미국 물가가 심각하게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거의 48% 정도가 중국산이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관세를 매겨버리면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소비자들한테 그 부담이 다 가버리죠. 네. 예, 그래서 물가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이는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물가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에는 정강 정책에 담겨 있지 않다. 예.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트럼프가 이제 지금 1기가 아니라 당선이 되면 2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런 정책들이 조금 좀 완화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또 월가에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문제가 있는 점을 발견했으니까요. 아, 네. 예, 조금 완화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중간가구 실질소득 보니까 2019년을 정점으로 네. 4년 연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중산층이 소비를 해야지 미국 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할 텐데 저 얼마 전에 맥킨지 보고서 제목이 이거였었어요. 뭐였어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역사를 보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이제 잘 성장을 살았죠. 하다 보면 그랬죠. 예. 근데 지금은 미국이 안 그렇다는 예, 거예요. 오히려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가 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맥킨지가 조사한 기간에 미국 전체 GDP 보면은 전체 GDP는 증가했어요. 네. 예, 그런데 상위 10% 정도가 많이 가지고 오고요. 중간 가구 실질 소득은 감소했어요. 줄어들고 있더라는 네. 겁니다. 뭐 중간 가구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부자들은 이미 다 쓸 만큼 쓰고 있죠. 부자들이 하면 돈을 구애받지 예, 않고 쓸 수 그런데, 있고. 예, 중간 네. 가구가 계속 튼튼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네. 예,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이런 점은 고려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지금 기준금리를 선거 전에 인하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예.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아까 금리 인하면 좀 네. 주가가 오르고 네. 주가가 오르고 그러면 경제 심리가 개선되거든요. 네. 예, 미국과 S&P 500은 경제 심리하고 굉장히 관계가 높은데요. 네. 예, 그런데 주가가 오르면 금리가 내리면 경제 심리, 주가가 오르고 경제 심리 개선되고 경제가 네. 좋아졌다. 네. 예, 그러면 바이든 표가 더 많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11월 5일 이전에 네. 연준한테 금리 내리지 말라.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릴 것 같다. 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과연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릴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죠. 네. 당장 이번 달 말에 FOMC가 있고요. 네. 금리 결정회의가 있죠. 8월 1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은 발표가 돼요. 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그때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네. 이런 9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하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런 네.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요. 예, 연준의 그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극대화, 네. 고용 안정 두 가지거든요.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높기는 높아요. 예, 그런데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죠. 예, 그리고 저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미국 실업률이 작년 4월에 3.4%였는데요. 올 6월에 4.1%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네. 물가 상승은 낮아지고 실업률도 낮아지고 그리고 뭐 통화정책이라는 건 시차 효과가 있거든요. 네. 금리를 내린다고 그래서 지금 바로 되는 게 아니죠. 바로 소비 생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네. 예, 금리가 소비 생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런 걸 고려해서 미리서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7월 말 8월 1일. 이 8월 1일 발표될 때 그때 금리를 인하해 버릴 수도 있다. 네. 이런 전망도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열어봐야지 지켜봐야 알겠네요. 되겠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그 페드 그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는 정치적 일정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딱 예. 잘라서 말하긴 했는데 예.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예. 파월 연준 의장은 네. 데이터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뒤따라하겠다. 네. 데이터 보고 그대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아마 미 연준의 그 독립성이 그래도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보다는 경제 변수에 좀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자, 오랫동안 그 증시 전망해 오셨는데 교수님께서 트럼프 2기가 출범하게 된다라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본격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예, 예. 미국의 저 AI 혁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지금 AI 혁명 기대를 가지고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AI 혁명이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요. 네. 뭐 미국 경제가 90년대 중반 IT 혁명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거든요. 네. 뭐 그처럼 계속 더 오를 겁니다. 심각한 버블이 발생할 텐데요. 예, 그런데 과연 AI 혁명이 미국 경제에 그만큼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런데 내년에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 1.8%로 전망해 놨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또 IMF가 세계 경제 전망하면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조금 낮췄고 내년에 1.9%. 네.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최근에 미국 주가가 좀 가대평가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조만간 좀 조정을 한번 거치고 예,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은 다시 한번 더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와 주가는 주로 어떻게 관계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예. 대체로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가 오르는데요. 네. 예, 금리가 하락하면은 사람들이 은행 뭐 채권 사면 수익률이 낮으니까 주식을 사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네. 시차를 두고 소비, 네.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회복되면서 기업 이익이 증가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가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이익입니다. 네.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기업 이익이 더 떨어져 버리면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예, 그거는 네. 미국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 주가는 주식시장도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주가도 같이 올라 버리거든요. 네. 이때는 금리 오르는 폭보다 기업 이익 증가폭이 더 커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는 금리하고 기업 이익 늘 함께 보셔야 된다는 금리만 겁니다.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예. 네. 근데 최근 증시 흐름을 보면 이제 종목 장세로 좀 움직이기도 했고, 그래서 개별 섹터라든가 어떤 종목별로 이제 움직임은 좀 다르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그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 당분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네. 여기에 좀 지금 주시장이 그렇게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 관련주 오르고 그다음에 예, 방위 산업 관련 이런 주식 오르고요. 네. 예, 2차 전지 주가는 많이 빠지고, 떨어지고 친환경도 예, 친환경도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고 네. 예, 그리고 또 금융주는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네. 예. 바이든 대통령은 금융 문제가 발생해도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측인데 또 트럼프는 금융 규제를 안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금융주도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게 기대될 때는 이런 주식이 오를 텐데요. 네. 네,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2차 전지도 서서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왜요? 거죠. 전 세계가 2차 전지 전기 자동차로 가고 있거든요. 네. 약간의 캐즘은 있지만 네, 캐즈문 현상은 있지만은 네. 성장 추세에서 지금 잠깐 멈춰 있는 단계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작년에 그 세계 자동차 수출의 1위국이 일본이었었는데 작년에 중국이 됐거든요. 네, 네. 중국이 그렇게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고 전 세계 수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기차 이런 상태에서 생산을 안 하고 기술을 발전 안 시키면은 중국에 훨씬 뒤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국도 전기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전기차 2차 전지주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예. 좀 더 멀리 내다보면 그게 아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해주시는 이런 거군요. 시점에 뭐 네. 트럼프 당선될 때까지 뭐 그 대통령 뭐 선거 결정 날 때까지 2차 전지는 좀 불안할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이럴 불안할 때 네. 오히려 남들이 안 사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쌀 때.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많이 이제 국내 대표 방산주인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한화, 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막 오른다면서요. 지금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올라 있는 걸 그걸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내다보고 예, 멀리 내다보고. 예. 지금 소외된 걸 오히려 사는 게 예.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예, 그럼 지금 많이 근데 올라가는 그러긴 참 건 어렵거든요. 그런 예, 용기를 어렵죠. 내기가. 지금 네. 떨어진 거 사기 정말 상승장이 어렵죠. 올라타고 오르는 종목이 예, 올라타는 오르는 게 단기적으로는 또 좋은 거 아닌가요? 잘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좋죠. 네. 한두 달 보면 좋은데요. 네. 예, 그런데 6개월 뭐 1년을 보면은 저는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지금하고 수익률이 완전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 외교든 경제든 이제 트럼프 2기 출범되면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력해지는 건 맞겠죠? 예,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예, 트럼프 뭐 보호무역주 거의 강화할 거고요. 예, 자국 우선 뭐 미국의 이익 때문에 어느 것이라도 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 철저히 그 대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수출을 좀 다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출 다면하면 옛날부터 나온 예, 얘기라서. 네.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올 상반기 보니까 미국 수출 비중이 19.2%, 네. 올 상반기 2022년 이후로 처음으로 미국 비중이 중국 비중을 넘어섰어요. 중국 비중이 네네. 19%. 예, 그런데 긍정적인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수출 중에서 아세안 비중이 18%, 네. 인도 비중이 3%입니다. 아세안하고 인도하고 합치면요. 네. 미국, 중국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경제를 공부하면서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지금 잠재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은 인구가 늘지 인구가 않고 고령화되고 네. 인구가 줄어들기 약간 때문에 줄고 그러거든요. 있어서. 네. 그런데 제가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나라 가보면요. 네. 정말 젊어요. 사람들이 젊기 길에서 때문에. 마주치는 사람들이 일단 젊어요. 역동성이 있고 활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나라들이 계속 앞으로 5년 동안 최소한 6 내지 7% 성장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나라로 우리가 수출해야 된다는 아세안, 겁니다. 인도 이런 쪽. 네. 예. 이런 나라는 우리가 생산하는 자동차 예. 우리처럼 못 만들고요. 반도체, TV 뭐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쪽으로 수출하면은 미국이 아무리 보호무역주의 강화하더라도 네. 우리 수출로 살아갈 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산업 정책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기업들도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네, 그 말씀도 좀 해주신다면요. 예, 가장 뭐 타격을 받을 게 우선은 2차 전지 자동차일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동차 중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가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지난 6월 보니까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었어요. 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덜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중간가구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가계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네. 미국 사람들 소비할 할부로. 돈이 줄어드니까요. 네. 대표적으로 내구재 중에서 자동차 소비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자동차 그 수출이 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에서 그 추진했던 IIR 인플레이션 네, 한축법,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네. 뭐 이거 아마 완전히 폐지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 금액은 줄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친환경 투자 기업들은 좀 흔들거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는 인도 가서 많이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인도 가보면은 일본 자동차들이 정말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 근데 서서히 그 일본 자동차, 우리 현대차, 기아차로 서서히 대체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미국서 감소하는 분을 인도, 뭐 아세안 이런 지역에 우리가 수출하면서 네. 이런 거 기업들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 다변화 말씀 주셨고요. 자, 기업들 우리나라 이 트럼프 2.0 시대에 정말 좀 발빠르게 준비를 해서 네. 가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한 게 강달러 지금 이제 달러 흐름이 2, 3일 동안은 그렇게 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강달러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달러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아, 예, 제가 어떤 신문에서 지금 칼럼 하나 써달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맨날 공부하세요, 교수님. 네, 그런데 달러 지수를 결정하는 게 미국의 대내 불균형,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높고요. 네. 예, 그다음에 순대외 부채도 21조 달러로 너무 높아요. 아,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이 미 달러 보유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있죠. 예, 네. 2000년에 71%였는데요. 작년 말 올 1분기 보니까 58%로 그렇더라고요. 줄어들었고요. 네. 특히 중국이 미 국채를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금 사고 있고 그랬죠. 네, 네. 그리고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이 1.9% 라면 IMF가 그렇게 성장률이 전망을 떨어진다면 네. 미국 물가 상승률 떨어지고 미 연준 금리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달러 값이 네 달라지겠네요. 예, 그러면은 네. 예, 저는 이제 달러 값이 내년에는 좀 하락할 것이다. 예, 그러면은 뭐 지금 이제 엔화 값 정말 가치 형편없죠. 엔화 가치도 좀 오르고 유로 가치 오르고 특히 우리 돈 가치가 굉장히 저는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저 맥도날드 가면은 그 빅맥이나 햄버거가 있는데요. 네. 그것 가지고 그 적정 가격 그 미달러 빅맥 지수. 측정 빅맥 지수에 보니까 뭐 최근에 967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그래요. 환율일 수가 네, 있는데요. 네. 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돈 가치가 그렇게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한 700억 달러 잘하고 정도 있더라고요. 예, 네.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고려하면은 지금 환율은 너무 높다. 네. 내년엔 달러 지수 떨어지고 원화 가치 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화 가치 오를 때 참고로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올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